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종교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한 현장인데요. 지난 화요일 종교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한국 YWCA 연합회 4층 강당에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지금의 한반도 위기 상황을 우리 종교인들과 시민들이 지혜와 마음을 모아 해법을 찾아보자는 건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날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기독청년단체 한국 YMCA 김경민 사무총장님과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예. 지난 화요일 종교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한반도 평화행동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다양한 무력적 대결들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이고 7월 27일이 그래서 정전 70년입니다. 정전 70년이라는 것은 한반도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전쟁을 끝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전 70년을 맞아서 한국에 있는 종교, 시민사회가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정전 70주년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또 한반도의 상호 이렇게 적대를 이렇게 극복하는 노력을 하자 해서 100만인 서명운동, 그다음 세계 300곳 평화행동 등등을 전개하면서 7월 22일 날 저희들이 이제 평화 총집결 행동을 조직하고 27일 날 이제 국제 심포지움, 그다음에 8월 15일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평화 행동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올해가 정전 70주년을 맞는 해군요. 예. 여전히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한반도라는 것을 이 정전이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평화에 대한 책임이 있는 우리 종교단체들과 또 시민사회 단체들이 나섰습니다. 정말 많은 단체들이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했는데 어떤 단체들이 좀 대표적으로 있고 또 이날 어떤 분들이 함께 자리하셨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예, 이번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제안은 6.15 공동실천 남측위원회와 종전평화 캠페인 해서 양측이 제안을 했는데 이 6.15와 종전평화 캠페인 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한국 사회 내에 있는 평화운동과 관련된 모든 단체들이 다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체들을 전부 아우르는 그런 단체는 아직은 없죠? 예, 그래서 이 전체를 아우르는 단체로 저희들이 이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 행동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원래 이게 6.15 남측위원회가 한국에 있는 이제 4대 단체죠. 시민사회단체 연대라든가 진보연대, 종교인평화회의, 민화협 이 합쳐서 만들어진 게 6.15 남측위원회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연대체의 연대체인데 그 외에 또 최근에 이제 3년 전부터 한 이렇게 380개 정도 단체가 종전평화 캠페인을 이렇게 전개해 왔고 예. 평화와 관련된 종전과 관련된 서명운동을 전개해 왔는데 이번에는 하여튼 이 6.15 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이 중심이 돼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 행동을 이렇게 제안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거의 이렇게 모든 단체들이 다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한국 사회의 모든 시민단체들이 함께하는 그런 단체가 이제 다음 달 2월 14일
그 가칭 예.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선 지금의 남북 관계를 이 단체에서 어떻게 좀 진단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뭐 많은 또 국민들이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지금의 한반도 상황 진단부터 좀 해주시죠. 한반도는 2018년도를 만약 한반도 평화의 봄이라고 한다면 2022년 그리고 2023년 이렇게 1월은 정말 폭풍 한설이 몰아치는 것 같이 그렇게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한반도 상황이 긴장이 높아지고 갈등 국면이 높아지는 데에는 뭐 상호 호전적인 그런 내용이 있지만 특별히 또 조금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던 한미 연합군사훈련이라든가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이라든가 이런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실기동 훈련들이 굉장히 강화되었다라는 점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북한에서도 이렇게 강대강 전략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미사일 대응들을 하면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한반도의 상황들이 조금 더 정치적 긴장이 높아지는 외교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분단으로서 한반도 분단이 있다면 또 대분단으로서 사실은 이렇게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 체계가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와 한반도가 중첩적으로 이렇게 군사 외교적으로 굉장히 갈등 구조 안에 있고 전쟁 위기를 이렇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최근에는 무인 정찰기를 보내는 등의 도발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또 정부는 이제 강대강으로 좀 맞서는 분위기인데 북한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게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면서 북핵 문제가 이게 굉장히 긴장의 요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4.27 판문점 선언이나 싱가포르 선언에서는 북핵 문제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서로 공유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북핵 문제로 어느 날 갑자기 언론에서 보니까 개념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북핵 문제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남과 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지점을 가지고 좀 고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에서는 사실은 이게 남측에서도 선거 기간 중에 이게 선제 타격론도 있었고, 또 굉장히 강력한 남한의 핵무장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도 계셨고, 이렇게 하면서 또 북은 북대로 전술핵 개발이라든가 핵법제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해 가면서 한반도 내에 대화와 평화를 논의하는 공간이 이제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대로 정말 강대강 대결이 이게 지속되고 있고, 미국이 어떤 좀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 다 이렇게 전략적 인내,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전략적 인내 버전 2, 버전 2,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반도 내에 적극적인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은 이렇게 나타나질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시민의 소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 행동이 한국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있기도 하지만 한일 간 시민들의 목소리도 조직하고, 그다음 미국이나 이런 국제적인 다양한 평화 행동가 평화 활동가들의
목소리도 이렇게 조직하고 협의하는 그런 이렇게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계 시민들의 한반도에 대한 평화의 목소리를 만들어내고 실제로 이게 한반도에 살아가는 시민들은 이렇게 평화를 원한다. 평화가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세계에 또 호소하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일반 시민들의 바람 그리고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정부를 향해서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예,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또 정부 나름대로 고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무력으로서 군사력 확대라는 하나의 축은 있겠지만 평화를 만들어내는 또 다른 그것 못지않게 더욱 중요한 것은 평화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말폭탄이 왔다 갔다 하다가 국지전이 일어나고 그다음 이게 또 전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지금은 보니까 대북 휴민트라든가 대북 채널들이 거의 끊긴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북한과 이렇게 대화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을 잘 이렇게 모색해 봐서 평화의 경로를 이렇게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가 중심이 돼서 평화의 경로를 설계하고 실현시켜내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강대강으로만 가지 말고 평화의 길을 좀 모색해 달라라고 하는 우리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 다음 달 2월 14일 말씀해 주신 대로 가칭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 행동이 출범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종교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결집하고 연대한 그런 단체가 출범을 하는 건데 앞으로 계획이 있을까요? 예, 14일 날 출범을 하고 나면은 3월에 있는 이렇게 한미 연합군사 훈련이 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이렇게 한미 연합군사 훈련에 대한 반대 행동들을 할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0만인 서명 운동을 이렇게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라는 취지로 100만인 서명운동을 이렇게 전개할 생각인데요. 예. 그걸 이제 7월 27일까지 해서 우리 서명의 내용을 유엔과 그다음에 이렇게 워싱턴에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시군구 200군데 그리고 세계의 100군데 도시에서 이렇게 한반도 평화 행동 을 이렇게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WCC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예배를 통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캠페인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서명운동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세계 100곳에 평화행동을 이렇게 조직하는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아마 7월 22일이 토요일인데, 이날 이렇게 좀 한국에 있는 시민들이 크게 모여서 평화를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대회를 이렇게 좀 전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평양 당국이 호응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하면은 이렇게 국제 심포지움을 통해서 이게 평양, 서울, 도쿄, 혹은 워싱턴이나 뉴욕, 이렇게 해서 세계 각지에서 한반도의 정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다양한 심포지움들을 전개해볼 생각이고요. 이 행동들을 이렇게 매년 이렇게 시민사회에서 8월 15일을 한반도 자주 평화통일대회를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7월 27일 날 국제심포지움과 국제 심포지움과 함께 기념식을 한다면
이 행동은 8월 15일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할 생각이고 8월 15일날 큰 대단원의 한반도 이렇게 정전 70년 그 한반도 평화 행동의 이렇게 대단원의 막을 이렇게 서울에서 여러 시민들이 모인 대중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마무리할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그 평화 행동에 나선다면 북한에서도 분명히 좀 감동을 받고 무언가 좀 변화의 계기를 또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틈을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자, 이제 새해를 맞았고 또 올해 정전 70년을 맞았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계기를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좀 마련해 보겠다고 행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끝으로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 또 일반 시민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평화를 위한 방법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평화 자체가 평화를 위한 길이니까 우리 그 시민들께서도 남북 간의 이렇게 지리한 갈등의 과정 속에서도 긴 호흡으로 어떻게 남과 북이 서로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한반도가 이게 다시 이렇게 평화 통일의 시대로 진입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각자가 이렇게 우리 삶의 이렇게 중요한 소원으로 두고 그렇게 이렇게 쭉 한번 그 2023년 정전 70년을 맞는 해를 함께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 YMCA 김경민 사무총장님이었습니다. 사무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